저도 충남 출신이고 충남 지역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천아서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충남이 유교의 아주 본구장이고 해서 무슨 도산서당 같은 도산서원 같은 서당인가 했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충남의 모든 산업과 모든 좀 젊은 인재들과 모든 또 유명한 어떤 기업들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모여 있다고 그래서 천하서당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하서당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충남 전체적인 어떤 균형 발전과 충남 전체의 젊은 청년 인구의 어떤 감소의 문제, 그들의 취업과 또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충남의 청년 인구가 6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55만 명이었던 게 24년도에는 49만 명으로 이렇게 줄었고요. 전체 충남 인구 중에 청년 인구의 비중도 19년도에 29.1%에서 23년도에 25.8%로 충남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지역의 성장 동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구 중에 전체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급속화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 전체적인 침체 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청년 인구의 감소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이러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기업 간의 산하격 연계를 통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 인구들이 지역에 많이 일을 하고 머물게 했을 때만 지역 인재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역 내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다음에 말씀드릴 양정빈 팀장 처장님께서는 대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석진홍 박사님께서는 지자체와 지자체 연구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 발표자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먼저 충남 지역 대학생의 취업 및 정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충남 지역의 대학생의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69.3%입니다. 전국 평균이 70.3%이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충청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북에 비해서는 대전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충북, 세종과는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이 수도권 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특히 충남 출신 대학생 중에 이 지역 기업에 이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40% 내외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 충남전 대학생들의 92%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충남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조사 결과 36.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임금이나 복지가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정주현황은 일자리를 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주현황 역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의 정주를 봤더니 약 82.98%가 수도권으로 졸업 후에 이동을 합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머무르고 여기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재학생의 비율을 보면 한 7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는 본인이 있었던 그런 서울이나 경기로 가려는 데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인구 통계를 봤더니 청년 인구가 6만 1,106명이 타 시도로 전출하고 5만 8,923명이 전입을 해서 2천여 명 가까이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유출이 어디로 갔나 분석을 해봤더니 경기도의 30%, 서울의 19.9%, 대전의 14.1%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충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충남에서 일하지 않느냐를 원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과 여기 충남에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주거비가 또 그들이 받는 임금 수준에 비해서 만만치 않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남 지역은 졸업생의 60%가 지역에서 취업해서 정주를 합니다. 그 원인은 경남에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와 비슷한 대전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는 또 IT 산업단지나 정부 연구개발단지들, 대덕 연구단지 이런 데가 많아서 졸업생들이 또 한 34% 가까이가 지역에 정주를 하고요. 경기도는 워낙 다양한 산업들이 밀집해 있고 거의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84.5%가 경기도에서 정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전라북도는 한 3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자체가 산업 구조가 농업과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저희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 청년한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그럼 300만 원이죠.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라는 거는 저축 매칭 사업인데요.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10만 원을 저금하면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또 저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축을 매칭해서 월 15만 원 한도 내로 2년 또는 3년까지 지원해서 청년들의 어떤 취업 준비금을 마련해주고 있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공공부문, 민간 부분에서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서 직장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이한 게 만 24세가 되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는데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100만 원까지 줍니다. 이 단 조건이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또는 총 10년 거주했을 때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 청년들의 어떤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4주 동안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을 보내는데 한 번 규모의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한 20개 국가에 보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그 나라 기업에서 현장을 체험해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하는 기회를 주는데 아주 특이한 제도였고요. 인천광역시는 드림 체크카드라고 해서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한테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나 교육비를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이한 게 근본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 뭐냐면 인천 지역의 뿌리 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 신규로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취업 장려금을 한 달에 100만 원, 3개월 연속 근무하면 또 100만 원 줘서 최대 200만 원까지 재직자의 취업 장려금을 주고 있고요. 재직자한테는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디 가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전문 교육을 어학이나 IT 관련 또 AI 관련 교육을 받았다 하면 그 교육비를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 청년들이 원하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부산 청년 일경험 드림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청년들의 취업과 정주 이런 여건 개선하는 게 큰 과제인데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특이한 사업 중에 지방 활성화 협력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활동을 지원해 줬을 때 최대 400만 엔까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어떤 도시 청년들이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나고야나 이런 시에 가서 그 시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또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면 그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역에 정주를 유도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젊은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사례에는 제가 외국 사례는 찾아보질 못했고 다른 우리나라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근데 그 중에 조금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 4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군에서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외지에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 의성군에 온다는 의사가 있으면 일자리랑 살 때를 한꺼번에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연계를 해주고 또 살 수 있는 주거단지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이 의성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162명의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됐다는데 여러분 162명이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지방 소멸이 심각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골에 160명의 청년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에서는 청년 지역살이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업입니다. 타 지역 청년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 지역 공동체와 같이 어떤 문화체험이라든지 어떤 창업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숙박 프로그램이라든지 월세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상주가 조금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멜팅팟 사업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젊은 청년 인구들을 들여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외국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까지 유치를 하자.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K 콘텐츠, K-팝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젊은 세계에 있는 젊은 청년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상주시에서는 이렇게 이 국내에 있는 젊은 청년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상주시에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상정 멜티팟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 같은 거를 해서 실제로 외국인과 청년 유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상도 받았더라고요. 인천시는 젊은 청년 인구가 인천시에 정착을 할 때
주거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한테 청년 1인당 주택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월세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월세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다른 외국의 사례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추어서 큰 방향에서 충남 지역 청년 인재 취업 활성화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취업 정보 제공하고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충남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인지도가 3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지역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인식 개선하는 사업도 중요한 과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와서 일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해서 인턴십이라든지 다양한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 공대는 금강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랑 MOU를 맺어서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해서 인턴십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게 취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기업과 대학이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인턴십과 어떤 현장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취업이 돼야 됩니다. 인턴십 문제의 약점이 뭐냐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소극적이고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턴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아주 조금 지원하는 업무 복사를 한다든지 서류를 정리하는 이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인턴십 자체가 성공을 못 하는데요. 채용형 인턴십으로 연결될 때만 인턴십의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그런 차원인데요. 이번에 라이즈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충남에서 요구한 게 대학학과입니다. 대학하고 이 지역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예 교육과정부터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그 학과를 졸업하면 해당 기업들로 취업하게 만드는 이런 충남형 계약학과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밭대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하고 협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연 200명 정도 채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회 같은 경우에 3대 주력 사업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부품, 화학, 바이오 등 이와 연계된 계약학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에 취업했을 때 아주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약간의 정주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을 때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생들이 지역 기업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역 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좀 낮고 하는 생활인데 언제 지역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정보 플랫폼을 AI 기반으로 만들어서 지역이 어떤 구직자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기업 대학생들한테 연결되고 또 매칭해주고 그런 맞춤형으로 매칭해준 그런 AI 기반 통합 취업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 교육이라든지 이력서 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경력 컨설팅 커리어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과 세 번째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교육시킴으로써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계약학과랑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랑 대학이랑 연계를 하고 기업이랑 연계해서 지역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지역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떤 지역 대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미지도 좀 제고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 DB로 구축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떤 학습과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이 언제든 원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좀 DB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기업 스스로 본인들의 인지도와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CEO나 인사 담당자가 지역의 대학들을 찾아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좀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함으로 인해서 지역기업 스스로 본인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앞에 것들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요즘 MZ세대들이 원하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많은 청년들이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고유한 문화 같은 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스스로 창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대학 차원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여기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 장려금이나 실업 장려금 같은 거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창업 컨설팅을 좀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 교육 같은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이 창업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유 오피스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거의 청년들이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와서 본인들이 창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안에도 이 천안역 서구역 근처에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굉장히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한번 입주하면 3년 있으면 또 나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을 창업해서 3년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도 좀 늘려주고 혜택도 많이 좀 비용 부담도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창업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도시 청년이 창업을 하면 3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 창업 허브, 청년 창업 꿈터 같은 거를 통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금을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창업 허브에서 공간과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바우처 같은 거를 도입하거나 월세 보조금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또 주택을 임대하는 걸 지원하고, 특히 공공주택 있잖아요.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대학생 뭐 희망하우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 같은 걸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 좀 이 청년들한테 제공되는 주거 형태가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 정착 지원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북도에서 청년이 전북에 정주를 할 의사가 있으면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에 귀농 청년한테는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이 귀농 농업을 하려는 청년 이외에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생활안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어르신들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청년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있으면은 혼자 외롭고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요거를 마을이라는 형태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강화군에 가면 유니버스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협동조합 청풍이라는 그 하나의 그 청년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마을이 됐습니다. 강화 유니버스라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 인프라 개선 문제는 뭐 너무 무엇보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천하서당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서대가 있는 서산 태안이라든지 신성대가 있는 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양대학 도립대가 있는 청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런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거든요.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충남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보면 충남 지역 대학생의 취업률은 양호하지만 정주율은 낮다. 그 원인은 뭐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가 미흡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언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창업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청년의 연계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인지도도 향상하고 주거 지원과 생활 인프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 혼자, 대학 혼자,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지역대학 기업 간에 이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남도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협의체가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해결책도 하고 하는 이게 산학연 협력체가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 청년 인구가 유출 방지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기업의 인력 난도 해소되고, 또 그렇게 따라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도 마련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충남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빨리 취업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